내가 오늘 마주한 결단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사건이 될 것이다.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본다. 날이 흐려졌다.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됐다. 아침마다 비슷한 일상이 계속되었다. 가족들은 내가 눈치채지 못한 채 서로의 길을 가고 나는 여전히 이 집에서 멀어진 모든 사람들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었다. 아침을 준비하며 나는 그저 몸만 움직였다. 가끔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내가 생각하는 순간은 늘 어느새 지나가 버린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에서 나아갈 방법을 모르겠다. 매일 아침 그저 하루하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를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모든 것이 무겁고 답답하다. 50대 중반을 넘긴 나는 늘 혼자라는 생각에 힘이 빠져 있었다. 이제는 아이들도 다 자라서 집을 떠났고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더 줄어들었고 이 집은 점점 나만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어느 날 옛날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이제 해야 하지 않겠어? 늦지 않았어. 친구의 말에 내 마음이 흔들렸다. 정말 내가 원했던 건 뭘까? 한때 꿈꾸었던 여행, 미술을 배우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나. 그 꿈들이 내 마음속에 깊이 묻혀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닐까? 나는 결단을 내렸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늦은 나이는 없다. 어쩌면 내가 그동안 망설였던 게 후회로 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 그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그날 저녁 나는 미술학원에 전화를 걸었다. 그 순간 오랜만에 느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학원에 등록하고 첫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 특히 내 또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나와 같은 꿈을 쫓고 있었다. 나의 첫 수업은 그저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그림을 그리면서 나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감정들이 하나씩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그때 내 그림을 보던 선생님이 갑자기 말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려보세요. 당신에게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그 말에 나는 믿기지 않았다. 내가 그저 취미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줄 줄은 몰랐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정말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 이게 정말 내 인생을 바꿔줄 기회일까? 이 순간 나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다. 내가 단지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그 이후로 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점점 더 즐거워졌다. 삶의 의미를 되찾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었고 내 그림은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기 시작했다. 내가 떠나왔던 길을 다시 걸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몇 달 후 나의 작품이 작은 전시회를 가질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마주했다. 왜 지금까지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알겠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내가 놓쳤던 꿈. 이제는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킨 비밀이었다. 나의 선택이, 나의 결단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다. 꿈을 쫓기 위해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을 배웠다. 오늘은 나의 인생이 바뀐 날이다. 이 말이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내가 그린 그림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제는 나만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다. 그 길 끝에 내가 찾을 수 있을 무언가가 있다는 걸 믿으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후 나는 점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 인생에서 이 그림이 단지 하나의 취미에 그칠 수 있을지 아니면 내 인생을 바꾸는 진정한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그 질문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학원에서의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이 나를 불러 세웠다.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가진 감정과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능력도 탁월해요. 그걸 조금 더 확장해보면 어떨까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그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만 생각했지 그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해봤다. 확장이라니요? 내가 물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신의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그들 역시 당신처럼
각자의 삶에서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당신의 그림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죠. 그 말을 듣고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내 그림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게 가능할까? 내가 그린 그림이 정말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때부터 나는 내 그림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에 점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만큼 두려움도 커졌다. 나는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나만의 개인적인 고민과 감정을 그릴 때마다 그게 공개된다는 생각이 점점 더 무섭게 느껴졌다. 이건 내 이야기잖아. 나만의 세계인데.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사람들의 이해를 받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였을까? 그렇다면 그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는 외로운 삶을 계속 살아야만 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마음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내 안의 두려움과 욕망이 서로 충돌했다. 내 그림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지만 그만큼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다. 누군가는 나를 평가할 것이고 누군가는 내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두려움이 내 손을 멈추게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났다. 그것도 그림과 전혀 관계없는 정말 우연히 만난 사람이었다. 그는 나보다 10년 정도 어린 사람으로 어느 날 우연히 내가 그린 그림을 보고는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이 그림에서 제가 느낀 건 제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이었어요. 제 마음을 대신해주는 그림을 찾은 느낌이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정말 놀랐다. 내 그림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니. 나는 그가 그 말을 한순간 내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는 걸 느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그림이 내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림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 그림은 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의미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내 그림은 이제 여러 사람들과 공유되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시될 기회도 생겼다. 더 이상 그저 개인적인 취미에 그치지 않고 내 삶과 내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서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었어. 나는 내 그림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나 또한 성장해갔다. 내가 두려워했던 그 길을 결국은 걸어갔고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보다 큰 변화였다. 그림을 통해 나는 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었고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내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내가 살아온 삶, 그 속에서 느낀 감정과 경험들은 이제 단지 나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 그림을 보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자신을 찾을 수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결국 내가 선택한 길은 옳았던 거야. 이 길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으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나의 삶은 조금씩 변해갔다. 더 이상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지 않았다. 매일 그림을 그리며 나는 내 안에 숨겨둔 감정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나의 삶에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그날 나는 오래된 친구이자 동료였던 지훈을 만났다. 지훈은 내 남편의 친구로 우리 가정의 일부와도 같았던 사람이다. 그와의 만남은 갑작스러웠다. 오래간만에 연락이 닿아 만나게 된 것이다. 그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그저 평범한 재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말투와 눈빛이 뭔가 달라졌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달랐다. 그 시선 속에는 불안과 기대, 그리고 감춰진 욕망이 섞여 있었다. 오랜만이야. 이렇게 만나니까 감회가 새롭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왜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까? 이 사람은 대체 왜? 그의 말이 끝나자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았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익숙했지만 그 눈빛은 내가 기억하는 그와는 조금 달랐다. 그날 이후 나는 지훈과 다시 연락을 자주 하게 되었다. 예전처럼 서로 편하게 얘기하던 그때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의 말투와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그가 보낸 메시지 하나하나에서 이상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오늘도 그림 잘 그렸어? 언제 한번 내 그림도 그려줄 수 있을까? 그의 메시지에는 묘한 감정이 묻어나왔다. 그리고 점점 더 자주, 긴 시간 동안 나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다. 나는 그때까지 그의 관심을 단지 일상적인 관심으로 치부했지만 어느 날 그는 결국 내게 고백을 했다. 내가 그리던 그림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워. 예전엔 그런 감정을 몰랐는데 지금은 그게 너와 관련된 감정인 것 같아.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아니야. 절대로 이런 감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죠? 나는 그를 멀리해야 했다. 그가 내게 보내는 메시지나 연락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의 존재는 점점 더 내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왔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내 집으로 찾아왔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자 그는 그냥 집 앞에 나타난 것이다. 왜 이렇게 피하고만 있어? 그가 내게 물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게 왜 안 되는 거지? 나는 그 말을 듣고는 참을 수 없었다. 그가 말하는 그 순간 나의 내면에서 억눌려왔던 모든 감정들이 폭발했다. 수년간 감춰왔던 욕망과 상처가 다시 솟구쳐 올랐다. 이제 와서 뭐? 왜 이제서야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나는 고백을 받는 대신 분노와 혼란 속에서 그를 쫓아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내게 다가와 내 손을 잡는 순간 그 느낌이 내 안에 파고들었다. 그 순간 나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가 내게 속삭였다. 난 너를 사랑해, 오랜 시간 동안.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안 돼. 하지만 그 말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그동안 내가 외면했던 내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다. 우리는 결국 그 순간을 놓치지 못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때 나는 확신했다. 이 모든 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그림을 그리며 내가 느끼고 있던 감정은 조금씩 변해갔다. 시작은 단순했다. 나만의 공간을 찾고 싶었던 마음, 그림을 통해 나를 치유하고 싶은 마음. 하지만 그것이 지훈을 만난 후 완전히 뒤틀려 버렸다. 그날 밤 지훈은 다시 내 집을 찾아왔다. 전화를 받고는 갑자기 나타난 그의 얼굴에서 어떤 결심이 느껴졌다. 이전과는 다른 확신에 찬 눈빛. 그 눈빛은 나를 떨게 했다. 내가 원하지 않던 감정들이 다시 솟구쳤다. 지금 나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아? 그의 목소리가 낮고 진지하게 내게 다가왔다. 속으로 생각했다. 왜 이렇게까지 나를 추궁하는 거지? 하지만 그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게 단순해질 것 같았다. 그와 함께라면 내가 숨길 필요가 없을 것 같았다. 그가 나에게 다가오며 내 손을 잡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손을 뿌리쳤지만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며 나를 이끌었다. 왜 이렇게 멀리하려고 해? 나는 내가 정말 좋아. 그의 속삭임이 내 귀에 닿았다. 그와의 만남이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더 흔들렸다.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내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지훈과의 관계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내 안에 숨겨왔던 욕망을 깨워버린 것이었다. 그는 나를 자꾸만 유혹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마다 그는 내게 다시는 떠날 수 없는 감정을 주었다. 그의 입술은 내 귀에 속삭이며 내 몸을 하나하나 탐색했다. 나는 그의 손길에 저항할 수 없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현실이 아닌 꿈처럼 느껴졌다. 이제 다시는 내가 떠날 수 없게 해줄 거야. 그의 말은 마치 나를 지배하는 주문처럼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닌데 왜 나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끌리고 있는 걸까? 그는 나의 불안과 외로움을 채워주지만 동시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잃어가게 만드는 것 같다. 매번 그와 함께 있을 때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점점 더 잃어갔다. 불안정한 내 감정은 그에게 의존하게 만들었고 그의 손길은 나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와의 관계는 내가 느꼈던 모든 공허함을 채워주는 듯했지만 동시에 내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 어느 날 나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지훈과의 관계는 단지 육체적인 관계에 그치지 않았다. 그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내면에서 뭔가 확신이 생겼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저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깊은 갈망이었다. 그 갈망을 그는 이해해 주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침대 위에서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다. 지훈의 손길은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그는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듯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었다. 나는 이미 그의 손길에 휘둘리고 있었고 그와의 관계는 내게 모든 것을 주는 듯했다. 너는 이제 나의 것. 아무도 널 데려갈 수 없어. 그의 말은 냉정하고 강렬하게 내게 들려왔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이미 이 사람에게 빠져버린 걸까? 내 모든 감정이 그에게로 가고 있는데 나는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밤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그가 나를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그가 지배하는 순간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와 함께 있는 지금이 전부였다. 그 후로도 지훈과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이제 나는 그와 함께일 때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불륜의 관계는 나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었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은 갈수록 강렬해졌다. 매번 우리가 만날 때마다 나는 그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고 그와의 관계는 점점 더 집착적으로 변해갔다. 너와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그의 말은 여전히 내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 말은 내가 이미 알게 된 사실이었다. 그는 나를 자신에게 사로잡아 두고 싶어 했고 나는 그에 의해 점점 더 소유되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빠져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관계가 끝나면 내게 남을 것은 무엇일까?